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아주 뻔뻔한 데다 일상이 거짓말인 손아래 동서의 잘못을 제대로 폭로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서방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기만한 손아래 동서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에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그런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고 본인 업보를 치르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장 보고 왔더니 집에 없네? 휴일이잖아. 친구 잠깐 만나러 왔지. 왜? 내가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 신경 쓰라고 몇 번을 말해. 휴일이라서 쉬는 건 좋은데 몰래 라면에 막걸리까지 먹냐.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올 때 콩나물이나 사와. 내일 해장국이라도 해줄 테니까. 아니, 내가 라면에 막걸리 먹은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환기도 다 철저하게 했는데. 그릇 설거지 어설프게 해서 티슈로 닦아보니까 빨간 기름 묻어나더라. 그리고 막걸리는 당신 라면 먹을 때 꼭 챙겨 먹는 사람이잖아. 슬리퍼 대충 신는 거 신발장에 꺼내져 있길래 가까운 슈퍼라도 다녀왔다 했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주부가 아니라 흥신소 일을 해야 했어. 장인어른이 형사시라 핏줄을 물려받았나? 이런 거 아주 귀신이란 말이야. 그렇게 띄워줘봤자 별로 달갑지도 않으니까 좋게 말할 때 건강 챙겨, 알겠어? 어이구,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그래도 내가 진우보다는 훨씬 슬림하고 건강하잖아. 서방님이야 애당초 요리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면 나도 똑같이 해?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진우 이제 결혼했는데 손아래 통서 막 쥐잡듯 잡는 거 아냐? 내가 뭐 아무한테나 잔소리하나. 그럴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괜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자. 아빠를 따라서 경찰 쪽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좋은 주부가 되기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촉 좋다는 얘기를 듣던 저였지만 주부가 되고부터는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을 파악하는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 결혼하고부터 손아래 동서가 생기고 나서는 좋은 촉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고속버스 예약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죄송하지만 점심같이 식사하기로 한 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이가 대신해서 자리 비우는 거로 좀 사정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일정 안 되면야 당연히 가야 하는 건데 버스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아마 한 1시 30분이나 40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요? 시간을 왜 애매하게 말해? 가서 표 끄는 거 아냐? 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표 끄는 시간 확인을 하기가 애매해서요. 왜 시간 궁금해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춧가루 좋은 데서 건져왔다고 전해주라고 했던 거 생각나서. 동서 안 급하면 그거 전해주기라도 하려고 그랬지. 괜찮아요. 이번만 들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뵈려고 자주 올 건데요. 정 그러시면 그이한테 또 부탁해도 될 일이고요. 동서 말이 맞긴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 예매한 시간이 1시 30분쯤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오늘 같은 날에는 보통 3시 이후에야 버스가 운행됐던 것 같거든? 그럼 충분히 같이 식사하고 갈 시간 되지 않을까? 3시나 1시 30분이나 뭐 큰 차이가 있나요? 1시간 30분이면 식사를 3번은 먹을 시간이니까 하는 말이지. 가족 모일 때마다 바쁘다 자꾸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리 지키는 거 어떨까? 솔직히 동서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찍 빠지려는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젠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 형님. 제가 지금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 버스 예약해둔 거 맞고 일찍 타고 가는 것도 맞아요. 운행 시간 같은 것도 버스 회사 방침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전철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동서 버스 타고 가는 곳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시간 언제인지 확인하고 여유되면 식사하고 갈래? 이미 그이한테 말 전해놔서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실 텐데 저 거짓말쟁이 만드시게요? 사람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원래 또 이런 건 흐지부지한 편인 거 아시잖아요. 동서가 대학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그랬나?
거기 분위기가 선후배 간 서열 철저히 따지는 거로 아는데 가족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만큼의 절반 정도만 하자. 나도 빡빡한 사람 아니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이 좀 있다 뿐이지 잘 챙겨주시고 좋은 분이야. 같이 자리하기 불편하다고 자꾸 빼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제가 연극 영화과 나온 건 왜 거론하세요? 설마 제가 가족들한테 연기라도 하고 거짓말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왜 아니겠어. 딱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달라고. 가족들끼리 모일 때라든가 김장을 하는 등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빠져대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을 가족들은 이해해줬지만 저는 참고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지적해도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손아래 동서의 거짓말로 힘든 것은 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서방님이 어느 날인가 고민을 상담해왔습니다. 형수, 제가 형한테는 이런 말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한 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 사소한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또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가령 핸드폰 같은 거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보려고 하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사귈 때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먼저 보여주던 사람인데 그러는 게 이상해서요. 또 저랑 같이 본 영화 아닌데 착각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확실히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모호하기는 한데요.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일 때도 저 남겨두고 맨날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로야 엄마 잔소리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엄마 없을 때도 내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동서가 좀 자주 빠지긴 했죠. 형수, 제가 지금 의처증인 건 아니겠죠? 저 요즘 일도 안 잡혀서 요리하다가 실수하고 손가락까지 칼에 베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늦을 때면 집에서 다른 놈이랑 놀아놨었으려나 싶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진정부터 하시고요. 만약 진짜라는 거 밝혀지면 어떡할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애도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수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촉도 좋으시니까 이런 일도 잘하실 것 같아서. 평범한 주부로서 내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손아래 동서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과 서방님의 간곡한 호소에 마지못해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손아래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전 서방님에게 힘든 진실을 전달드려야만 했죠. 서방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가 바람 피운 건 확실하네요. 일 나가신 동안 몰래 따라가 봤더니 모텔에 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수. 덕분에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해졌어요. 일단 왜 그랬는지 얘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혼 도장 찍으려고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서방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형 비롯해서 가족들한테는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것 같아서요. 이런 일은 원래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이혼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방님은 결국 저의 의사를 따라 가족들에게 손아래 동서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당연히 손아래 동서는 이혼을 당할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손아래 동서가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인지 서방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아래 동서의 호소가 연기라는 게 훤히 보였기 때문에 언제고 이런 일이 재발할 거로 생각했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진우가 많이 힘들어해서. 설마 동서랑 이혼하라는 거 그만 말하라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가족들 모일 때마다 자꾸 그 얘기 꺼내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잖아. 그게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지 다들 몰라서 그래.
다신 바람 안 피우겠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 다 거짓말 같더만. 보나마나 이혼하면 위자료 물어줄 거 걱정해. 그 유부남이라던 상간남 쪽 걱정돼서 매달리는 거 아냐. 매일 핸드폰도 확인받고 어디 갈 때마다 꼬박꼬박 확인받고 그런다던데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핸드폰 확인받는 거야 기록 같은 거 지우면 그만이지. 어디 갈 때마다 확인받는다고 쳐도 눈앞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 이상 모를 일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그냥 내가 붙어 다닐까? 진우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리고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다들 순진에 빠져서 약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거 내가 밀착 마크 할 테니까 맡기기나 해.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무르게 대처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손아래 동서가 10분 단위로 자기의 일정을 사진으로 보고하는 걸 자처했다는 것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심을 시켰다가 언제고 또 상간남을 만나러 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장해야 잠잠하지만 언제고 사고를 칠 거라고 예의주시한 지 1년여쯤 지났을 때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 어머님, 지금 아주 편찮으시다는 소식 전해 들었지? 서방님은 지방에 재료 보러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던데 같이 올래? 아니면 따로 올래?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지체할 수 있나요? 저도 당장 병원 가볼 생각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어. 동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늦어서 내가 걱정돼서. 저 많이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형님. 어머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순간까지 제가 늑장 부리진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줘. 나는 곧 도착인데 상태 보다가 동서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할게. 손아래 동서 역시도 임종을 앞두신 시어머니를 두고 헛짓거리를 하지 못하겠지 생각하던 중 어머님은 가족이 다 모이기도 전에 임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전했는데도 손아래 동서는 여전히 어머님이 있는 병실로 오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연락해도 받지 않는 모습에 대체 이게 뭘까 의심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해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아 상간남과 손아래 동서가 관계를 맺었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심각한 날,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야말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이한 직감 때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상간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손아래 동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어디길래 이렇게 도착이 늦어? 어머님 돌아가시는 마당에 마지막 못 지켰으면 빨리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서방님도 지금 지방에서 거의 다 올라왔다던데 마중이라도 하러 간 거야? 아니요. 그 이 마중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충격이 커서요. 어머님이 힘드셨던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택시 타고 가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다 탈진을 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응급실 아니네요. 다행히도 기사님이 바로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기사님이네. 전화번호 알려줘. 따로 사례라도 해야겠다. 아니요. 정말 선의로 한 거라면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보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거동해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어떡하죠? 의사 말로는 적어도 1시간은 넘게 정양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동서, 어머님 돌아가신 게 많이 힘든가 봐? 울다가 탈진해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제가 내색은 안 했어도 어머님 얼마나 따랐는지 잘 아시잖아요. 가시는 길 같이 못 있어드려서 너무 죄스러워요. 그렇게 몸 안 좋아지신 것도 다 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허이구? 말하는 것만 보면 아주 양심가 나셨네. 야, 이년아. 어머님 때문에 울다 탈진한 년이 응급실 실려간 척은 왜 하니? 상간남이랑 놀아나고 있으면서 왜 지극정성인 척 하냐고. 형님?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간남이랑 놀아나다뇨. 저 지금 응급실인데요? 좋아. 그럼 응급실인 거 믿어줄 테니까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나는 그거 동서가 알리바이용으로 찍어뒀다는데 전 재산도 걸 수 있거든. 저도 많이 힘든데 형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사람 힘들다는 거 안 믿어주시냐고요.
저 정말 응급실 맞거든요. 헛소리하지 말고 모텔 밖으로 나오기나 해. 너랑 상간남이랑 손잡고 모텔 들어가던 거 다 찍어놨으니까. 와, 설마 어머님 돌아가신 마당에 저 따라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 네 거짓말에 또 가족들 속아 넘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잘못 아닐까? 형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일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제 일까지 또 겹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너 같은 거 이제 동서로 두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 잘난 연기력으로도 가족들 못 속일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형님, 제가 잘못했다고요. 설마 하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에 불륜을 저지를까 싶었던 점을 노렸다가 제게 발각이 됐던 동서. 서방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버림받는 바람에 돈도 날리고 인생도 아예 망가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일상이 거짓말이던 손아래 동서를 떼어낼 수 있게 되어 통쾌한 기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제법 크네요.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손아래 동서와 같은 인성 파탄난 여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거주 중인 34살 돌싱입니다.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만두 사업까지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업이 이제야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는데요. 문득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제 이야기를 한 적 없었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속풀이 좀 해보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었어요. 그곳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났고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 2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정은 가업으로 이어서 해오던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외에 수출도 하면서 조금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며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반대로 시댁은 부유하진 않지만 여느 보통의 가정집과 같았고 남편은 명문대 출신 의사였어요. 쉽게 말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너희 신혼집 시세 많이 올랐더라? 아, 네. 그래서 기분 좋네요. 그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여윳돈도 생겼으니 나 용돈 좀 다오. 내가 나이가 드니 일을 하기가 영 힘드네. 그러세요? 식당 일은 그만두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일해야겠니? 이제 아들도 결혼하고 자리 잡았으니 자식들 덕 좀 보면서 살아야지. 너 여윳돈도 생겼으니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보내라. 200만 원이요? 그래. 왜? 못하겠니? 용돈 겸 생활비라고 생각해.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몇 푼 더 얹어준다 생각하렴. 수형이도 월급 1,000만 원 이상은 된다며? 그럼 200만 원이야 얼마 안 되니까 부담 안 가지 않아? 그렇긴 하죠. 일단 그렇게 할게요. 언니, 그럼 나는 디올에서 나온 신상 가방 좀 빌려줘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 드레스룸 보니까 언니 명품광이던데? 저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드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저번처럼 AS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참나, 지금 그까짓 거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험하게 다뤘다고. 어차피 그거 오빠가 사준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거고요. 친정 부모님이 생일 때마다 사주신 것도 있고요. 누구는 좋겠네. 엄마, 오빠, 나도 사주면 안 될까?
취업 선물이다 생각하고. 야, 탐낼 걸 탐내. 너 취업 선물로 노트북 사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새언니 귀찮게 하지 마. 지난번에 가방 AS 비용도 35만 원 나왔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리고 말지. 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테니까 그때 가서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마.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엄마 바쁜데 자꾸 연락하지 마요. 이 사람이랑 나랑 병원에서 바쁘다고. 용돈은 다음 달부터 200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바쁜 사람 붙잡고 뭐라 하지 마요. 알겠죠? 아이고, 서방 없는 년은 부러워서 어떻게 산담? 알았다, 알았어. 시어머니는 한 달에 용돈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고, 시누이도 툭하면 제가 가진 명품이나 옷을 탐내더라고요. 결혼 전에 크고 작은 트러블로 문제를 일으켜서 파혼 위기까지 갔었지만 남편이 결혼해서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길래 그거 하나 믿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태도가 정말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물론이거니와 어느샌가 은근히 저한테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결국 자녀 계획을 세운다는 핑계로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부심이 대단한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회인이니 친정에 신경 끄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친정이랑 워낙 가깝게 사니까 평소에 자주 보니 그게 안 입고 오셨나 봅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고 친정집에 가려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못 가게 막는 건 기본이었고요. 저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치를 줬답니다. 자기야, 이번 명절에는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어머니가 벌써 장보기 목록도 보내시고 꼼짝없이 혼자 해야 하는데. 원래 시집 오면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독하게 마음 먹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아니, 왜 내가 다 해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 맛이 어쩌고 저쩌고 평가질 하실 거잖아? 내가 그냥 노니? 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김 원장님이 골프 치자는데 뭐 어쩌겠어? 나도 출세 좀 해야지. 그냥 좀 도와달라는데 말이라도 알았다 하면 어디가 덧나? 이번에 친정은 또 안 갈 거지? 대놓고 골프 모임 한다는 거 보니 딱 사이즈 나오네. 집도 가까운데 평소에 다녀오면 되잖아. 출가회인이 자꾸 친정에 드나들면 그것처럼 안 좋게 보이는 건 없다고 엄마가 늘 말씀하시잖아. 진짜 눈치도 없다.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냐. 나 정말 서운해. 눈치 없는 건 당신이지. 한번 겪어봤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난 골프 모임 갈 거야. 당신이 고생 좀 해. 얘, 목록 전달 받았지? 이번에 앞집 오기네 식구들도 같이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 거야. 어머니, 도와주시는 거죠?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대충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어머니,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그이도 골프 모임 때문에 안 도와준다고 하는데 심지어 간이 맞나 확인도 해주셔야 하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잠깐,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음식 도와달라 했어? 네가 제정신이니? 네? 왜 그러시는데요? 바깥일 하느라 힘든 애한테 그런 말을 왜 해? 너처럼 할 일 없는 애가 겸사겸사 하는 거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그래도 혼자서는 무리잖아요. 제가 일부러 직장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 때문인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됐고. 내가 보낸 목록 빠짐없이 장 봐와. 무조건 백화점에 가서 유기농으로 구매하고, 알겠니? 결혼하고 첫 명절은 어찌어찌 지나갔지만 두 번째 명절인데 같이 좀 하자 하니 눈치도 없냐며 알아서 하라고 나무라더군요. 제가 척척박사 요리왕 장금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혼자 해낸답니까? 더군다나 엄연히 말하면 남의 집 조상 제사상을 제가 차린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때는 거절하지 못하고 꿋꿋하게 다 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명절에 남편은 제사만 지내고 지인들이랑 골프 모임을 가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찜질방도 가는데 저는 꼼짝없이 집 지키는 개처럼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친정집에 가는 건 고사하고 시댁에 오는 손님들마다 상을 새로 내다 드리고 치우고 전부 제 몫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다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라며 인사를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시누이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몇 개월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부자 사위 얻게 되었다며 이제 팔자 좀 편하고 기세등등 하셨지만 저는 왠지 찝찝했습니다. 여보, 어제 인사 온 그 남자 말이야. 난 왜 별로일 것 같은지 몰라? 왜? 어디가 어때서? 멀쩡하게만 생겼구만. 그냥 풍기는 분위기랄까? 되게 낯설고 찝찝해서. 무슨 사업하는지 자세히 말도 안 하고 계속 돈 얘기만 하다 가는 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런 거지.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그냥 왠지 여자의 촉이랄까. 촉 같은 소리 하네. 아무튼 둘이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서 말인데 수연이 결혼자금 좀 보태주자. 얼마나? 따로 축의금은 안 줘도 되고 뭐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결혼시키면서 기죽이지는 말아야지. 그건 그렇지. 얼마를 해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적금 든 거 만기됐을 거니까 그거랑 당신 가진 거랑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나? 너무 많이 보태주는 거 아니야? 뭐가 많아? 엄마가 일도 안 하고 모아둔 것도 별로 없는데. 가진 거 다 털어서 시집 보내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나저나 결혼을 되게 서두르는 눈치던데. 아이,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쿨하게 보태주자고. 암튼 이따가 퇴근하면서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시누이의 결혼 준비는 아주 속전속결이었어요.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걸로 아는데 결혼 준비도 2달도 안 된 시간에 거의 끝마쳤거든요. 청첩장만 나오면 되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휴대폰에서는 시누이의 메시지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나 정말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딸 왜?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그 사람, 인우 씨.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 무슨 일 있나 하고 사무실 찾아갔는데 글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나처럼 그 사람 이름 대고 찾아온 여자가 한둘이 아니래. 어떡하면 좋아? 뭐라고? 그 자식 어디 있는데? 몰라. 아마 사기친 것 같다고 하는데 날라도 진작에 날랐겠지. 내 피 같은 돈 어떻게 해? 그래봤자 3천만 원이야. 다시 금방 벌면 되는 거야. 난리 치지 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 신고는 당연히 하지. 근데 신혼집 없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빌려간 게 1억이 넘는단 말이야. 뭐? 1억이라고? 그거 집담보로 대출도 받은 거라 못 찾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라니. 언니 집에 돈 많잖아요. 부탁 좀 해보면 안 돼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네? 갑자기 저희 집은 왜? 맞아, 아가. 염치 없지만 사돈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워낙 급한 사정이다 보니 하필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응? 평소에 친정에 왕래도 못하게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지원받을 생각을 하세요? 저도 단번에 이렇게 하겠다 답변은 못 드려요. 상의도 안 해보고 덜컥 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쌍한 네 시누이 생각해서라도 큰 돈 필요 없으니 제발. 당신이 수고 좀 해줘. 장인어른한테 넌지시 이야기 좀 해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딸이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 시누이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댁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앓는 소리를 하길래 불쌍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친정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친정 부모님이 발벗고 나서주셨다는 겁니다. 당장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1억 원이나 되는 빚을 모두 갚아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고마워하며 저한테 잘해주겠다는 설탕 발린 소리를 해댔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사라지니까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큰일 겪고 나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저희 집이 빚을 해결해 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돈 많은 집안이라며 더욱더 노골적으로 선물도 요구하고 저 없는 시간에 신혼집에 찾아와 물건을 빌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제 신혼집이 친정과 시댁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는데 신혼집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덩달아 시댁이 살고 있는 집값도 오른 거였죠. 이때다 싶었는지 집을 처분하고는 서울 근교의 쌍값에 나온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나름 고급지게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가고 이제는 온전한 자기 집이 생겼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새 집에 이사 온 기념으로 생일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다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야, 다음 주 울 엄마 생일이어서 가족 지인 다 초대할 거거든? 쫓겨나기 싫으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말투가 왜 그래?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출장 뷔페 부르는 게 낫지 않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음식에 정성이 있어야지. 어디서 꾀를 부리고 있어? 어머님, 꽤 부리는 게 아니라요. 그 출장 뷔페 되게 유명한 셰프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사람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 사람이 만든다고 뭐 금덩어리라도 된다니? 아무튼 사진으로 장보기 목록 보낸 거 그거 그대로 사오너라. 내일 장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그나저나 음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도 신경 좀 써야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번에 갈비찜 하거들랑 10인분 하지 말고 한 20인분 해. 뭐라고요? 20인분? 그걸 누가 다 먹어? 다 남길 것 같은데. 뭘 남겨? 각자 들고 갈 여유 음식 만들어 놓으라고. 남아도 되니까 많이 만들어. 알았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재료 들어갈 자리는 있어요? 미리 재료 갖다 놓을 거예요. 쑤시면 다 들어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 목록이나 잘 간수해. 저는 체념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까지 건 못 해주겠냐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연락하셨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5천만 원 정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신우이 결혼하면서 결혼자금 보태준답시고 도와준 것 때문에 저는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부모님이 이유는 말씀을 잘 안 해주셨는데 상당히 급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렵사리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어요. 이사하면서 가진 돈 다 써버렸다며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거절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 해결이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조사 의뢰하셨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일 당일 아침 친정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리에 아침 일찍 경찰서에 다녀오셨는데 글쎄 거기서 신우이를 봤다는 거지 뭐예요? 저도 깜짝 놀라 하던 일 다 멈추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오고 있니?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단다. 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말 못한 게 뭔데? 사실 사돈 처녀가 범인이야. 혼자서 한 게 아니지만 나도 가서 깜짝 놀랐다.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글쎄, 누가 우리 김치에서 이물질 나왔다고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맘카페며 인터넷이며 난리가 났던 거 알지? 글쎄 그게 사돈처녀가 사람 하나 시켜서 저지른 거란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소문 만들어서 퍼뜨린 것까진 이해해. 근데 그거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야채값도 많이 오르고 급한 대로 보상금 지급해야 해서 5천만 원 필요했는데 그게 다 사돈처녀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고. 아니, 왜 그런 짓을? 사돈처녀 말로는 돈이 필요했나 봐. 예전에 사기 같은 거 당했잖아. 그 이후로 돈이 조금 딸렸나 보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빠를 상대로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일단 나 앞이니까 기다려. 이거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도 알아? 아직 연락은 안 갔을 거야. 상황 대충 마무리하고 연락까지 싶은데 조사 먼저 끝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네. 아무튼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친정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것처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옷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고 하는데 웬 젊은 남녀 한 쌍이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였죠. 친정 아버지가 가까이 갈수록 여자가 더 숨으려 하길래 제가 머리채를 잡고 확 젖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였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친정집이 여유롭다는 걸 알고 편법 써서 피해 보상금 받아내 돈 뜯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아직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르던 참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신우이를 한참을 쳐다보다 법대로 하라 소리치고는 일단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제 물건을 탐내던 것도 모자라 친정에까지 피해를 끼치니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음식 준비고 뭐고 물 한 잔 들이켠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어떻게 박살낼까 생각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어느 정도 완성했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네요. 뭐, 당장 점심에 손님 오는데 너 어떡하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출장 뷔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건 싫다고 했지? 아니, 뭐 하느라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부모님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 좀 하느라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출장 뷔페 시킬까요? 당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일인데. 내가 그래서 노력을 안 했니? 잠시 일이 있었다잖아. 선택권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아? 야, 너 내 아들한테 놈이라고 했어? 내 생일 다 망칠 작정이야? 제가 어머님 인생을 왜 망쳐요? 스스로 망치는 거면 몰라도 왜 제 탓을 하세요? 말 가려서 해. 그래도 시어머니야. 아무튼 오늘 당신이 잘못한 거야.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 내가 왜? 다 필요 없고 난 친정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 이상 이 역겨운 짓도 못 해먹겠다. 뭐가 어쩌고 저째? 역겨워? 너 지금 그 집에서 나가면 나랑 이혼이야. 시어머니 생일상 차려야지 어딜 가. 너네 엄마 생일상을 내가 왜 차려? 낳아준 놈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너네 엄마 생일을 기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짜져 있어라? 평소에 도와주기라도 했으면 말이라도 안 해. 뭐? 기일? 말 다 했냐? 아니, 못했거든? 넌 나 만나면 반 죽을 줄 알아라. 알겠냐? 난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야, 야. 저는 그 길로 시댁에 있던 그릇, 집기류 다 버려버리고 식재료까지 다 내던지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부모님 사업에 재를 뿌린 것도 모자라 나름 좋은 방향으로 해결 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저지랄을 해대니 제가 눈이 안 뒤집히고 백이겠나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연락해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내뱉으시더군요. 뭐 급한 대로 회랑 이것저것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해결을 받는지 잠잠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원만히 이혼해 줄 것 같지 않아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저에게 며느리 돌이 다 안 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제가 승소해 위자료 1억 받아냈어요. 신우이는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요. 돈을 빼돌리려 했던 상대가 저희 친정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나 봅니다. 이혼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병원에 이미지 실추돼서 권고사직 당했고 업계에 소문이 쫙 나서 이직도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고 말았죠. 그 뒤로 친정집 사업은 홈쇼핑까지 진출하며 크게 성공했고 저도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이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해지니 전 남편이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살림을 다시 합치자며 개인 병원 차릴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엿먹으라 하고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부모님을 도와 사업을 시작했고 만두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만큼 후회 없이 살다 가려고요. 그 사람들이야 어찌 지내는지 제 알 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해가며 그들을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